갑니다. 갑니다. 시아는 어제 보니까 좀 많이 남아있던데 열심히 했네요? 하루 종일 그냥 화요일 내내 풀었어요. 와 많이 대단하네.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와 그걸 3일 내내 해가지고 풀어내다니 엄청나구만.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또 그런 맛이 있어요. 그 약간 뭐랄까 그 약간 꾸역꾸역하는 느낌의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꾸역꾸역 해가지고 어찌어찌 또 해내고 나면 또 나름 뿌듯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수분의 공식은 다 외우셨죠? 지난번에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다 해봤었고 이제 오늘은 복소수를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한번 해보면 되겠다. 가보자. 복소수 한번 해봅시다. 잘 봐라 얘들아. 수의 체계를 한번 해볼 텐데 수의 체계는 이런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 카운트를 하는 것만 있었겠지. 손가락으로 카운트를 했을 거 아니야 원시인들은. 그래서 뭐 과일이 1개,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진법을 쓰는 거예요. 10개 10개를 2번 하면 20개 뭐 이렇게 되니까 10개가 한 단위가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수를 썼을 거예요. 자연수를 이제 손가락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개념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음의 정수라는 게 이제 또 나오죠. 음수 개념. 뭐 돈으로 치자면 빚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거를 다 합쳐서 정수라고 하고 자연수만 알다가 0과 음의 정수를 합쳐서 이제 정수라는 개념을 이제 얘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수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오는 게 유리수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제 P분의 Q꼴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뭐 3분의 1이나 5분의 2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유리수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피타고라스 합파가 있었는데 피타고라스 합파는 주장하는 것이 온 세상은 유리수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 유리수로 되어 있다는 게 깨졌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을 하면서 무리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원래 이제 새로운 그 수의 단위가 등장을 하면 얘랑 얘를 포괄하는 어떤 새로운 수의 단위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하자.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거여서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리수는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 그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이제 루트 2, 루트 3 뭐 이런 거랑 파이 같은 거랑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의 단위가 다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해볼 건데 사실 복소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까지만 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소수라는 것은 왜 나오냐라고 하면
이게 그런 거야. 우리 그거 있죠. 예전에 그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면요. 예를 들어 어떤 수는 2차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어떤 값이니?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뭐예요?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없으니까 그냥 근이 없다 하고 말았지. 그치? 근데 만약에 또 풀었는데 뭐 예를 들어 x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이렇게 띵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도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끝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얘가 만약에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곱해서 빼기 1이 되는 수랑 제곱해서 빼기 2가 되는 수는 분명히 다른 수일 거야. 그치? 그쵸? 제곱해서 빼기 3이 되는 수도 뭔가 다른 수겠지. 그냥 그래서 하나로 그냥 없다 하고 퉁쳐버리기에는 얘네들 사이에 이 x와 이걸 만족하는 x와 이걸 만족하는 x 사이에는 뭔가 다른 x 값들일 거란 말이야. 그치? 얘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 하는 게 허수의 시작입니다. 허수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수는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다루는 거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그래서 예를 한번 해보시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풀듯이 풀어보시면 제곱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기 1 이렇게 나오지. 그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루트하는 음수는 못 들어가잖아.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빼기 2가 되는 수가 있다고 하면 x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적을 수 있겠지. 만약에 제곱해서 3 되는 수가 있다면 x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루트에서 안에 곱하기가 되어 있으면 두 개 분리할 수 있는 거? 근데 얘는 뭐 분리할 게 따로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떼버리고 그냥 얘만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하고 요렇게를 연구를 한번 해볼 건데 보니까 얘는 분리가 가능해요. 어떻게 분리가 가능하냐면 얘가 이렇게 분리 가능하잖아. 빼기 1 곱하기 2니까 빼기 1과 2로 분리 가능하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가 분리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수인 이 루트 2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수잖아. 근데 우리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다룰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부분인 거야. 루트의 이 빼기 1, 루트의 빼기 1. 즉 루트 안을 음수로 만들어주는 저 루트 빼기 1이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우리가 원래는 다루지 못하는 수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실수 단위에서 다룰 수 없는 그 수를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라고 해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고요. i라고 이제 새로 정의를 하고요. 이 i를 뭐라 그러냐면 허수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수가 바로 뭐냐면 허수예요. 허수는 뭐냐면 루트 빼기 1이 들어가는 수, 루트 안이 음수인 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루트 빼기 1이 들어가니까 i가 붙어있는 수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i를 사용해서 허수단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2하고 빼기 1이잖아. 루트 빼기 1이 i니까 얘는 루트 2i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루트 3i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i가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들을 허수라고 하자. 되니? 이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허수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없고요. 수직선 위에 표시 불가능하고요. 크기
i랑 2i 있으면 크기 비교 불가능합니다.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크기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다라고 해서 영어는 뭐라 그러냐면 실수는 보통 뭐라고 많이 쓰냐면 R이라고 많이 써요. 여기 이 R은 리얼 넘버. 그래서 그 R을 쓰고요. 허수는 가상의 수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I를 이렇게 이제 허수의 대표로 쓰는데 이 I가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가상의 수라고 해서 I를 사용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I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허수구나 라고 해서 이제 허수로 다룰 거예요. 됐어요? 우리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얘들을 좀 한번 다뤄보겠다 하는 게 이쪽 단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허수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하였으니 실수랑 허수를 묶어주는 새로운 단위가 필요하고요. 그 단위를 뭐라 그러냐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복소수라고 해요. 됐나요? 복소수라고 해요. 실수 허수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말, 실수 허수를 포괄하는 말, 포괄하는 수의 단위라고 해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허수의 등장이다. 됐나요? 그리고 허수는 이렇게 i, 뭐 루트 2i, 루트 3i 이런 것처럼 i가 붙어있는 녀석들인데 그냥 i나 그냥 2i나 뭐 i나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가 같이 섞여서 예를 들어 뭐 2 플러스 3i 이렇게 적어도 얘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허수인 거지. 그래서 보통 허수는 어떻게 쓰냐면 허수는 a 더하기 bi 꼴로 많이 씁니다. a 더하기 bi 꼴로 많이 쓰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서 조건이 이래요. 필수. i가 여기 붙어 있는 요 i가 있는 부분만 허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실수로 써요. 실수로 쓰고 여기 있는 여기 이 a를 뭐라 그러냐면 이 전체 허수 중에서도 얘는 i가 안 붙어 있으니까 실수 부분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를 뭐라 그러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허수를 보통은 a 더하기 bi 꼴로 많이 쓰고요. 앞에 있는 a를 실수 부분, i가 붙어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실수 부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bi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bi만 남아있는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실수 부분 없이 허수만 있다 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해요. 허수만 순수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순허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수는 a 더하기 bi 꼴로 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복소수는 허수도 포함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복소수도 모양은 이 꼴로 써요. a 더하기 bi 꼴로 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복소수가 a 더하기 bi면 저기도 i가 붙어 있으니까 쟤는 그러면 실수는 못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따져봅시다. 복소수가 이 꼴에서 실수를 나타내는 건 간단하지. b가 0 돼버리면 돼요. b가 0 돼버리면 얘가 날아가면서 a만 딱 남잖아요. 그죠? 이러면 얘가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 딱 되어버리면 a가 딱 0 날아가면 여기 이제 bi만 남으니까 얘는 수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도 b도 0이 아니라면 a도 b도 0이 아니면 이제 얘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허수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우는 허수 단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허수라는 게 이제 새로 등장을 하면서 복소수라는 수 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실수까지고요. 복소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하는 게 복소수예요. 됐어요? 이게 그래서 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게 뭐 쓸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나중에 그 여러분이 대학교로 가보시면 대학교 네 수학을 좀 깊이 봐보시면 나중에 쓸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하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 가봅시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소수 상등이라고 해요. 자, 복소수 상등이라고 해요. 상등, 서로 같다라는 거고요. 복소수 상등은 뭐랑 비슷하냐면 무리수 상등이랑 거의 유사해요. 자, 봐라. 복소수 중에서 a 더하기 bi라는 녀석이 있다고 봐. 그리고 얘가 c 더하기 bi랑 같아. 근데 조건은 항상 이래요. a랑 b랑 c랑 d는 실수다. 자,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가 같대.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게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하죠. a는 b고 a는 c고 b는 b다가 성립해요. 뭔가 당연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a는 실수야, c도 실수야. 그러면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bi 파트랑 di 파트야, 맞지? 그러면 얘들은 a랑 c는 허수 나오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허수들끼리만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이 같으려면 bi랑 di가 같아야 되니까 b랑 d가 같은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b랑 d가 같으면 얘네 둘이가 같으니까 날려보고 그러면 a랑 c가 같다는 게 자동으로 나오죠. 됐어요? 이걸 복소수 상등이라고 하고요. 왼쪽 오른쪽 비교하실 때는 항상 조건 잘 보세요. 딴 거는 복소수 상등은 딴 거보다 조건이 제일 중요해. A, B, C, D가 실수다. 실수 조건 주어지면서 우리가 I가 들어가는 거 복소수 식이 나오신다면 복소수 상등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0이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성립하냐면 A가 0이고 B가 0입니다. 됐니? 다 했다. 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제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무리수에도 보면 켤레 무리수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복소수에도 똑같이 켤레 복소수가 있어요. 이 복소수는 보시면 우리가 아까 x 제곱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아보자 라고 하면 x는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기 2다를 풀 거고 얘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기 1 곱하기 루트 2다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빼기 루트 빼기 1은 아래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를 찾아보시면 항상 대체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플러스랑 이 허수 부분 앞에 붙어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녀석들을 서로 켤레라고 해요. 그래서 복소수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a 더하기 bi로 써져 있는데 이 녀석과 a 빼기 bi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이렇게 다른 경우 실수 부분은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네 둘을 서로 뭐라 그러냐면 서로 켤레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켤레다를 우리가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를 써서 표시해요.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i에다가 위에 바를 하면 이거의 켤레인 a 빼기 bi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켤레를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비교를 하셔서 실수 부분은 똑같고요.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주시면 켤레입니다. 됐나요? 오늘 제가 도훈이가 되게 졸려 보이는데? 도훈아, 왜 이렇게 오늘 졸려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잤어요? 네? 어허. 피곤해요? 어허.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켤레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좋아. 그러면 이제 복소수에 관해서 할 이야기는 얼추 다 했습니다. 새로운 수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i 이야기 했고 상등했으니까 문제 풀어보자. 1번 가볼게요. 갑니다.
1번. 이거 참고해주시네요. 한번 보시면 모든 실수는 복소수이냐 하면 맞죠?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복소수인 게 맞고요. 2번에 보시면 a 더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냐 맞나요? 2번이 틀렸죠. 2번이 왜 틀렸지? 왜 틀린지 아시는 분? 와. 왜 틀린지 아시는 분? 습관이 없어서? 네.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지. A, B, C, D가 실수. 제가 그래서 얘는 조건 잘 봐야 된다고 했죠. A, B, C, D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라고 했지 실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허수가 돼버리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A가 그냥 마이너스 BI가 돼도 0되죠. 그래서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요. 3번 한번 가보시면 빼기 y가 0보다 작냐? 아, 음수니까 0보다 작나? 이렇게 안 된다고 했죠. 복소수, 허수 파트는 크기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소수가 나왔는데 크기 막 이렇게 부등으로 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4번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i냐? 아니죠? 항상 이런 거는 뭐? 다 써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5번 3 빼기 2i의 실수 부분 그리고 3 빼기 2i의 실수 부분은 3 허수 부분은 2다 라고 했는데 실수 부분은 3 허수 부분은 이렇게 포함이다 빼기라고 해줘야 돼요. 뒤로 갑시다. 자 이제 연산해보자. 새로운 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봐야죠. 빠밤 체인은 생각보다 늦네. 잠깐만 어디쯤 왔나. 딱히 없군. 좋아요. 자, 사칙 연산 한번 해봅시다. 자, 봐. 해볼 건데 간단해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어. 그리고 얘랑 더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래서 A랑 C는 이렇게 하시고 허수 부분끼리 이제 I로 딱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앞에가 이렇게 마이너스면 뭐야? 앞에가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떨어뜨렸다는 좋아요. 이제 곱셈 나눗셈 한번 해보자. 곱셈은 이래요.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A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DI, 요거가 BC의 I,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ED의 하고 I 제곱이죠. 됐나? 근데 아까 전에 봐. 우리가 I의 정의가 뭐였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 I였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 제곱해 보시면 I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오겠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로 딱 바뀌면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얘는 I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실수 파트, 그 다음에 뒤에가 허수 파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저렇게 보시면 되겠다. 뒤로 갑시다.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은 이건데 약간 얘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 i도 루트의 마이너스 1이다 보니 약간 무리수 성질을 좀 띠고 있습니다. 무리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럼 얘가 약간 무리수가 이렇게 분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유리화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허수 파트도 뭘 하고 싶어야 되냐면 실수화를 하고 싶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실수화를 해줘요. 저 녀석이 켤레를 곱해줘서 실수화를 해주면 빼기 제곱 그 다음 뒤에는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거 나중에는 뭐 전개할 일 있으면 전개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뒤에가 b제곱 i제곱이잖아.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i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되니 우리가 복소수 파트를 이제 지나오려면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복소수 두 개의 클레를 곱하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클레 곱하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 됩니다. 저거는 일견 보면 되게 당연해 보여서 뭐 저 정도야 싶지만 그 A도 막 10으로 주어지고 B도 10으로 주어지면 헷갈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저거 곱하기 막 해서 하지 마시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는 기억해 둡시다. 좋아요. 요게 이제 곱셈의 나눗셈까지 해봤고요. 켤레랑 계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켤레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켤레랑 켤레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한번 봅시다. 보시면 보통 이제 복소수는 어떤 알파벳을 많이 쓰냐면 G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G를 A 더하기 BA라고 하자. 이렇게 두면 이 녀석의 켤레는 G가를 해가지고 A 빼기 B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나? 그러면 얘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면 더하면요. 두 개 더하면은 BI 날라가니까 2에 되겠죠. 두 개 빼면요. 빼면은 2BI가 되겠죠. 곱하면요. 두 개 곱하면 아까 뭐랬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나누면요. 하면 뭐 아까 저거 나오겠죠. 이게 네. 뭐 이걸 정리한다고 해도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보통 자주 볼 것은 요 두 개예요. 깎아보기요. 특징이 뭐죠?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입니다. 복소수에서 켤레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야.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구하라는 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켤레끼리는 합도, 곱도 실수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 기본 성질이 있는데 교합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한다 정도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 한번 보시면 저렇게가 있는데 얘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증명 한번 해볼게요. 원래 또 새로 배우면 증명 한번 해봐야죠. 해볼게요. 봐라. 켤레끼리 지원지투.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만 해보세요. 지원을 A 더하기 BI라고 해. G2를 C 더하기 BI라고 해. 됐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G1 더하기 G2 하고요. 이거의 전체 바하는 거랑 그 다음에 G1의 바하고 G2의 바 따로따로 바되어 있는 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G1 더하기 G2를 하면은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잖아. 그럼 실수 파트 더하면 A 더하기 C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허수 파트 더하면 B 더하기 D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G1 더하기 G2 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의 I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의 바잖아. 바더니
그러면 반은 하면 켤레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의 켤레는 뭐야? 하고 허스파트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게 켤레지. 이거랑 그 다음 지원바랑 G2바를 한번 해봅시다. 지원바는 뭐냐면 이거의 켤레니까 A 빼기 BI고 G2바는 이거의 켤레니까 C 빼기 BI지. 둘의 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A랑 C의 합에다가 플러스 요거는 빼기 BI 빼기 DI니까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B 더하기 DI I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그러니까 같고 같은 거야. 그치? 정리해보자면 크게 반은 따로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켤레의 크게 반은 따로따로 나눌 수 있어요. 반대로 바가 따로따로 씌워져 있는 녀석은 크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일 때도 성립하거든. 마이너스일 때도 성립하는 것도 봐둡시다. 이거는 바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원 빼기 G2에 가 한번 해볼게요. 봐봐. 지원에서 G2를 빼봐.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앞에가 실수 파트 A 빼기 C B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지? 이거에 반이니까 결국 A 빼기 C 빼기 B 빼기 D의 I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이거 지원바 빼기 G2바를 한번 해볼게요. 지원의 반은 A 빼기 BI예요. 빼기 G2의 반은 C 빼기 DI지. C 빼기 DI. 계산 한번 해보시면 A 빼기 C에다가 빼기 B 플러스 D잖아. 그래서 빼기로 묶으면 B 빼기 D의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도 원래 근데 이제 보통 플러스일 때 성립하는 성질은 마이너스일 때도 성립하지.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도 이 반을 두 개로 쪼갤 수 있고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반은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곱하기랑 나누기가 재밌어요. 곱하기랑 나누기 한번 보시면 지원 G2해봐라. 지원바랑 G2바의 곱을 한번 비교해볼게. 지원 G2바라는 말은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A 더하기 BI랑 C 플러스 DI의 곱이야. 전개해보시면 여기 AC에다가 요거가 이제 실수 파트 BD 빼기 BD 더하기 BC랑 AD지? 그래서 AD 더하기 BC의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둘의 전체 반은 이거 둘의 전체 반이 됐나? 그럼 이거가 AC 빼기 BD의 반은 호수 파트의 부호가 바뀌는 거. 그래서 AD 더하기 BC의 I야. 여기까지 됐지. 이거랑 각각의 바바를 한번 해볼게요. G1의 바를 하시면 A 빼기 BI죠? G2의 바를 하시면 C 빼기 BI지. 계산하시면 AC에다가 빼기 BD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빼기 BC 빼기 AD잖아. 빼기 BC AD야. 됐나? 결과 한번 보시면 이거랑 이게 똑같지. 네. 똑같은 거야. 그니? 그래서 곱하기에 발을 하시면 각각의 따로따로가 됩니다. 따로따로 바바가 되어 있는 것도 저렇게 됩니다. 되니? 그리고 나누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증명하고 끝냅시다. 이거는 다 전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이거의 반은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로 보는 거죠. 곱하기로 보시면 방금 위에서 곱하기 증명했지. 곱하기는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 가능하다. 발을 그래서 여기 붙이시면 곱하기 뒤에 거에다가 붙이면 되잖아. G2분의 1의 반대 이 바가 여기 밑에 이렇게 붙으니까 결국은 뭐야? 나누기도 따로따로 분리 가능하지. 되니?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거를 합칠 수도 있고요. 되니? 자, 이걸 기억하시면 이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까지 다 해봤습니다. 됐나요? 길어가 보자 얘들아.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꾸나.
연산하는 거 해봤고 복소수 성질 한번 해봤고 저거 해봤으니까 문제 풀면 되겠다. 네, 해봅시다. 1번이요. 간다. 1번에 자, 거기 두 개 있는데요. 뒤에 것만 해보자. 거의 둘 다 거의 동일한 연산이라서 뒤에 것만 해볼게요. 아무래도 나누기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자, 보세요. 앞에 거는 이거 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빼기 40, 이하의 제곱하면 빼기 4 플러스 2ab 하면 20의 i 더하기 뒤에 거는 선례를 못 팔 거야. 이 빼기 i가 밑에 있잖아. 밑에 있으면 실수화를 해야지. 그래서 요렇게를 못 팔 거예요. 관심의 밑에는 어떻게 된다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그래서 5분의가 되고 위에 거 이제 이거 전개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빼기 보이세요? 1이고요. 이렇게 하면 4i, 이렇게 하면 i잖아. 5i. 됐냐? 자, 이제 실수 파트, 호수 파트 분리합시다. 실수 파트 여기 21 그리고 여기 5분의 1 보이냐? 그 다음에 여기 호수 파트 20의 i. 그 다음에 여기 실수 파트, 여기 호수 파트 i 보이시죠? 다 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봐라는 잠깐만. 저 실수 파트가 왜 빼기 아하, 이걸 계산을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딨지? 여기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은 빼기. 그래서 2랑 빼기라서 여기 없어지네. 5분의 1이 없네요. 다 있다. 2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연산 뒤로 한번 가봅시다. 2번 전형적인 복소수 상등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G가 실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라, 순허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x가 실수인지 허수인지에 관한 이야기는 딱히 없어요. x가 실수인지 허수인지에 관한 이야기는 문제에는 딱히 없는데 1번으로 가면 그 x가 실수일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자, 보세요. 복소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따지려면 실수 파트 따로, 허수 파트 따로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x로 정리를 해 있는데 x로 정리할 게 아니라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수 부분 적어보시면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3x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2 보이나? 하시고요.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그 다음에 허수이 여기 빼기. 그래서 이렇게 되면 i 있는 거랑 없는 거로 정리했지. 이쪽 파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 부분, 이쪽 파트는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됐니? 좋아.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G가 실수일 때 x값을 구하라시오입니다. 실수일 때는 쉽지. 얘가 0 되면 되잖아. 허수가 0 되면 되죠. 그럼 x값은 뭐예요? 플러스 1거니까 빼기 2월 y겠네. 됐나? 두 번째로 G가 순허수래.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0 되면 안 되고요. 앞에 게 0 돼야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 앞에 게 0 되려면 요거 0 되는 거는 이렇게 되지. x가 그러면 빼기 1 5할 2가 되면 빼기 1 또는 빼기 2가 되면 실수 부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0 되면 안 되니까 x는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아까 빼기 1랑 빼기 1이 아니어야 돼. 아니?
자 그러면 봐봐. 빼기 2는 빼기 2가 아니어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빼기 1, 잠깐만. 아 여기 1이죠 1이죠. 그래서 빼기 1은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복소수 상등. 얘도 복소수 상등의 전형적인 모양인데 얘는 뭐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하나만 해보고 가자. 3번이 2번이야. 복소수 상등이란 그 실수화를 섞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봐봐. 여기에 켤레를 곱해서 실수화를 시키는 거랑 여기에 켤레를 곱해서 실수화 시키는 건 어차피 분모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통분하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통분을 해버리면 1 더하기 i가 여기 곱해질 거니까 1 빼기 i가 여기 곱해질 거니까 됐니? 분모는 그러면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2가 될 것이고 위에는 실수 부분은 x 더하기 y에다가 허수 부분은 xi yi니까 x 빼기 y의 i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서 1 더하기 2i가 됐다고. 실수 파트 비교해 봅시다. 실수 파트 요거랑 얘가 같이.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뭐예요? 2죠? 허수 파트 비교해 볼까? 2분의 x 빼기 y가 뭐랑 같아요? 2랑 같아야지. 그럼 x 빼기 y는 뭐야? 4죠? 여기서 계산하시면 x는 3 얘입니다. 할만하세요?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다 피곤해 보이지 애들이? 근데 너희는 뭐 방학이라서 무슨 날일 게 없지 않아? 매일 그냥 똑같은 날의 반복이잖아. 방학이면 학교를 가는 거면 뭐 학교에서 무슨 그게 있으면 피곤했겠다 싶겠지만 방학이면 뭐 없지 않나? 시안이 요새 어때요? 빡빡해요? 저요? 응. 저 노느라 빡빡해요. 시안아 왜 이렇게 놀아? 아, 노감이에요? 놀고 있어요? 아, 네. 아니에요? 네. 아,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집에 있고. 옛말에 그런 말 있습니다. 어차피 그 해야 할 거라면 즐겨 보시라는 말이 있는데 어차피 그 편하게 놀지 못할 거 열심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차피 여러분이 그 놀아도 편하게 놀지는 못해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두고 편하게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놀면 또 찝찝하죠. 공부해야 되는 날인데 만약에 놀았어. 그럼 찝찝하지.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지의 컬레 복소수를 지 바라고 할 때 복소수 지를 구하시오 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 같은데 1번이나 2번이나 별로 다를 건 없으니까 하나만 풀어볼게요. 2번 해볼게요. 이번에 지 더하기 지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소수라고 하고 별말이 없으시면 그냥 a 더하기 bi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i에다가 g는 그냥 a 더하기 bi로 잡으시고요. 얘는 그러면 g 바니까 a 빼기 bi로 적으면 문제 없겠죠. 전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빼기 b죠. 하고 ai, 2bi. 그래서 a 더하기 2b의 i야. 따라오니? 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 3a,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b. 그래서 3a 더하기 2b. 하고 여기가 2a, 여기가 빼기 3b. 3b의 i겠다. 됐지? 이제 최종적으로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정리를 하면 3a 플러스 b 플러스 2에다가 이거랑 이거 정리하면 3a 빼기 b의 얘가 4 플러스 4이야. 됐니? 이제 비교합시다. 얘가 얘고요. 여기까지가 얘가 얘겠지. 여기 왜 근데 2가 남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아 그래 이상하다 했다. 얘가 2가 아니라 2A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5A 됐다. 5A 더하기 B가 4고요. 3A 빼기 B가 4니까 두 개 예쁘게 더해주시면 8A가 8, A가 1, B가 Y죠. 됐어요? 그러면 G는 A 빼기 BI고요. G바가 A 더하기 BI겠죠. 할만하세요 여러분? 다음 가봅시다. 그래서 요거 상등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뒤로 가서 5번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5번. 여기 보시면 복소수 G가 막 X번의 식으로 써 있고요. 처음에 1번은 G랑 G바가 같다고, 2번은 G 더하기 G바가 0이다인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여서 2번을 1번이랑 2번을 둘 다 하진 않을 거고요. 2번만 해볼 건데 1번을 이야기는 하고 갑시다. 요것만 1번 마지막 조건 한번 봐라. G랑 G바가 같다는 거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가 같다는 말은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 없으면 되죠. 그래서 B가 0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결국 커스파트가 0이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한번 보시면 G 더하기 G바가 0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B이면 얘가 A 빼기 B일 거니까 두 개는 어차피 날라갈 거고 2A에서 0 되니까 A가 0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가 0이다라는 말은 실수 파트가 0이다라는 소리인 거지. 이해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G에서 실수 파트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실수 파트만 보는 거죠. 실수 파트만 한번 봐봐. 여기 X제곱 보이죠? 여기 5X 보이나? 여기 6 보이죠? 얘만 보면 돼. I 붙은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보다 0이다. 됐니? X는 그래서 빼기 2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건 보시고 얘가 무슨 말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딱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6번이 있는데 6번은 하기 전에 잠깐 뭐 쉬었다 갈까요? 지금쯤?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해보자. 우리는 지금 6번 할 차례입니다. 106페이지. 해봅시다. 볼 텐데, 해보세요. 알파가 이렇게 해야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바 베타와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죠. 사실은 이걸 보시면 우리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알파가 2 더하기 4i니까 알파 반은 2 빼기 4i일 것이고 베타가 1 빼기 3i니까 베타 반은 1 더하기 3i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바가 들어가 있는 저 식은 풀려고 마음먹으면 푸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해서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런 생각을 해야죠. 뭔가 식이 규칙적으로 생겼는데 식을 저렇게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과 그냥 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너무 계산이 더러운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풀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유수분해 하듯이 항이 4개짜리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알파를 묶으시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이고 알파 바로 묶으시면 베타 더하기 베타 바이고 어디가 먼저지? 잠깐만 이게 베타 알파 베타바 알파바 베타 베타 이게 베타 베타바지 베타 베타바고 알파바 베타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다시 위에 거는 베타로 묶이니까 베타로 묶으시면 이렇게 해서 알파 바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고요. 해놓고 나니까 공통인수가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로 생겨나고 공통인수로 묶어버리시면 이렇게 되고요.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배웠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아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과 그 녀석의 켤레의 곱이구나. 그죠? 우리는 켤레끼리 곱하면 무조건 실수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개 더 해보세요. 그러면 실수끼리 더하면 3 허수끼리는 i. 그럼 얘는 뭐겠어요? 3 빼기 i고 곱해서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온다는 건 기억 좀 해주자고 했죠? 그래서 9 더하기 1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6번입니다.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은 2개가 좀 다르니까 한번 해볼게. 보시면 첫 번째가 x가 이거야.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이거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합당기 유형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치? 태희야 뭔가 떠오르지? 우리 뭔가 이거 한 거 같지 않니?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도 물론 나오겠지만 x에다가 빼기 1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뭐 3승 풀고 제곱 풀고 하면 되겠지만 이거 지난번에 뭐 할 때 했었지? 무리수 할 때 했었지. 무리수 할 때 저게 1 더하기 예를 들어 뭐 2루트 2라던가 뭐 2루트 3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어떻게 풀었었지? 기억나나? 빼기를 왼쪽으로 넘기고 양배를 제곱하시면 빼기사를 왼쪽으로 넘기시면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온다고. 그죠? 이 관계식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풀라는 건데 푸는 방식은 어떻게 푼다 했지? 직접 나누기로 풀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한 2단원인가 3단원 정도쯤에 했었죠? 그래서 얘를 직접 나누기로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x를 하시면 x 3승에다가 2x 제곱 플러스 5x니까 딱 맞춰놨네? 6만 딱 남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6인데 얘가 0이잖아, 그지? 얘가 0이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6인데 얘가 0 돼버렸으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0. 그러면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얘겠지.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유형 문제죠. 문제 모양이 딱 정해져 있고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으니까 저렇게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나 이게 만약에 차수가 높아질수록 4차, 5차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게 훨씬 쉬워져.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둡시다.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i를 없애야지 하는 방향으로 식을 전개하시면 돼요. i를 없애야지 라고 하면 i는 제곱해야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i를 제곱하고 싶은데 빼기를 걸리적거리니까 빼기를 왼쪽으로 넘겨놓고 제곱한 거예요. 그럼 i가 없어지면서 깔끔한 관계식이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조건에서 켤레로 주어지게 되면 켤레를 이렇게 주게 되면 뭐 구해놓으라고 했지 얘들아? 합과 구해놓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리고 복소수끼리는 아까 방금 했죠. 합과 곱은 실수로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2개 더하면 2가 나올 거고요. 2개 곱하시면 1 더하기 3에서 4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치?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곱해서 이거 4 나온다는 거를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요. 이 정도는 외워서 하자. 알겠지? 아시겠죠? 왜냐면 켤레 곱하는 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 외워둡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 그래서 합곱 이렇게 나오고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자면 어떤 두 복소수가 있는데 더해서 실수고 곱해서 실수잖아? 그러면 이 두 복소수는 켤레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게 봐봐. 얘네들이 켤레면 더해서 실수 곱해서 실수다지. 여기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반대도 성립한다는 소리야. 더해서 실수고 곱해서 실수면 이 두 복소수는 서로 켤레라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리하여 구하라는 거 한번 보시면 구하라는 게 딱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 통분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죠? 그러면 곱에다가는 40원 넣으시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4분의 하고 이거 제곱하시면 4에다가 8 빼면 되니까 빼기 4겠죠? 그러면 말 되겠지. 자, 다음 과자 7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거듭 제곱을 할 차례군요. 복소수 파트에서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거듭 제곱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듭 제곱도 사실은 그 돌아가는 녀석만 좀 알고 몇 가지 정도만 외워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니다. 근데 그게 왜 없지? 아, 있네. 좋아요. 해봅시다. 첫 번째. 아이의 거듭 제곱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아이의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를 계속 곱하는 걸 뜻해. 자, 그러면 우리는 i를 한 번씩 곱해봅시다. i는 그냥 i지. 얘를 제곱해볼 거고요. i를 세제곱도 해볼 거고요. i를 네제곱도 해볼 거고, i를 5제곱 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우리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i의 1승은 i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 3승은 여기다가 i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빼기 i고요. i 4승은 여기다가 i를 곱하시면 빼기의 i제곱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되죠. 1이 한번 나오고 나면 5제곱부터는 다시 i로 돌아와서 6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뒤에 거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 4개를 기준으로 해서 끊깁니다. 그죠? 1승, 2승, 3승, 4승 했을 때 딱 1, 2, 3, 4 하고 나서 5부터는 다시 1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 4개 단위로 끊기니까 우리가 이제 i에 예를 들어 뭐 2025승 뭐 이런 걸 구해봐라 라고 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5제곱이다 i의 5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4제곱하고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얘가 i의 4제곱 곱하기 i라고 하시면 i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떨어지는 걸로 4로 일단 나눈 다음에 뒤에 나머지 남는 게 바로 그 녀석의 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어떤 수가 나오든 간에 그 녀석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면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요? i 2025승 같은 경우는 우리 그 4배수 했던 거 기억나니? 실수 파트에서 기억나시죠? 2025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게? 1 되지? 1 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i 2024는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1 돼버리고 i 됐어요. 됐어요? 요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i의 거듭 제곱이다. 따라오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i만 거듭 제곱을 하면 저렇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은 또 좀 해야죠. 이게 모양이 i만 거듭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붙여서 거듭 제곱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모양의 거듭 제곱도 할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i만 있는 거 말고 이 녀석의 거듭 제곱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를 관찰하는 문제들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복소평면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막 좀 약간 전문적으로 좀 다뤄서 이야기하는 녀석도 있긴 있었어요. 그 복소평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1하고 여기 빼기 한 다음에 여기 i하고 빼기 i 해가지고 거듭 제곱을 해보시면 이 녀석이 이제 각도가 한 번 거듭 제곱할 때 이제 각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몇 번 만에 1에 돌아오냐 뭐 이런 거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몇 제곱을 하면 한 바퀴냐 뭐 이런 거 이제 측정하는 그런 녀석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되게 이거 가지고 디테일하게 막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복소평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요새는 막 그렇게까지는 그거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저것까지 이해를 해가지고 몇 제곱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굳이 없고 대체로 나오는 문제들은 2제곱에서 3제곱 정도를 하면 나오는 문제들로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그 복소평면에 대해서 막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게 뭐 잘 못 건져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쪽에 거듭 제곱은 그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보실 거냐면 몇 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몇 개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거 이제 보여줄게요. 봐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한번 봅시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있거든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제곱을 해요. 그럼 얘는 밑에가 2가 되고 위에가 1 플러스 2i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완전 제곱에서 이제 이렇게 날리고 나면 2랑 2i가 날라가니까 i가 돼요. 맞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는 제곱하면 i 됩니다. 제곱하면 i가 되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 100제곱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를 100제곱까지 다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곱하면 간단하게 떨어진다를 기억하고 있으셔서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에 50제곱으로 분리를 하셔서 제곱을 하면 i가 되니까 결국 i의 50제곱 묻는 거다. i의 50제곱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i 제곱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도 있는데 루트 2분의 1 빼기 i도 있어요. 제곱하시면은 똑같이 풀어서 빼기 i 되는 애도 있거든요. 빼기 i 되는 놈도 별건 아니야. 얘도 어차피 50제곱 하면은 얘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랑 루트 2분의 1 빼기 i 저런 식으로 나오시면 쟤는 뭘 하는 게 좋아? 제곱하면 간단하게 떨어진다를 기억해 둡시다. 됐어요? 얘는 제곱하면 간단한 걸로 떨어진다를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또는 루트 2분의 1 빼기 i 아니면 루트 2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1 더하기 i 또는 1 빼기 i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곱하면 간단한 것으로 떨어진다를 기억을 좀 해둡시다. 알겠지? 그래서 얘들은
그럼 제곱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 두 번째로 두 번째 모양은 딱 이거야. 걔는 어디 갔지? 저게 없네. 에이. 자, 아무튼 이게 1번이었고요. 거기 2번은 이거 뒤집어 놓은 건데 뒤집어 놓은 거는 뭐 이거는 하시면 되고요. 그냥 뒤집으면 되니까. 3번은 얘네들이 섞어 놓은 건데 얘네들이 섞어 놓은 거는 이거 한번 봅시다. 봐봐. 이거 두 개 섞어서 분수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얘는 제곱을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수화를 해봐. 실수화를 하려면 얘를 이걸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시면 밑에가 2가 되고요. 위에가 이렇게 돼요. 그럼 날리고 나면 i 되죠? 아니? 그럼 얘는 제곱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i야. 그러니까 얘는 실수화를 해보면 되는 거지. 이런 모양도 있고요. 거꾸로도 있어.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얘도 실수화해서 정리해봐야겠다. 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또는 루트 2분의 1 빼기 i 또는 루트 2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냥 1 더하기 i 또는 1 빼기 i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제곱해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기억을 좀 해둡시다. 두 번째, 얘네 둘이 섞어서 분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i 또는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는 실수화를 해보면 간단한 녀석으로 떨어진다. 도 정리를 해둡시다. 드니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는 저게 없어요. 여기에는 저게 없는데 얘를 좀 봐봅시다. 이거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 1 더하기 루트 3i를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됐다. 얘는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 주어지면 제곱 한번 해보시면 4분의 1가 되지. 그런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시면 1 빼기 3 순서대로 하죠. 1 플러스 2루트 3 i 빼기 3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은 4분의 빼기 2 빼기 2루트 3i니까 2분의 하고 빼기 1 빼기 루트 3i가 돼요. 됐니? 딱 제곱을 해보니까 뭔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것 같은 모양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더럽죠? 잠깐만. 쏘리. 마이너스를 빼먹었네. 여기 빼기 1 있어야겠다. 여기 빼기 1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야 맞잖아. 잠깐만.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지? 맞겠지.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곱해봐. 즉 얘는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하나 더 곱해봅시다. 요 x 얘를 하나 더 곱해보시면 이렇게 곱하시면 4분의 1가 되고 이거 합차지. 합차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이 위에가 이제 켤레니까 어떻게 되냐면 4 된단 말이지. 그래서 1대0 됐어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만약에 복소수 값으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같은 게 주어지면 얘는 세제곱을 하고 나면 1로 바뀌는 녀석이야. 세제곱을 하고 나면 1로 바뀌는 녀석이어서 이 녀석은 뭘 해봐야 돼요? 이런 모양이 눈에 딱 보이면 이거는 세제곱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는 보통은 2를 많이 붙여서 줍니다. 왜냐면 1 딱 떨어지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가 세제곱 요거는 세제곱 해봐야 한다. 세제곱을 하면 간단하게 바뀐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시리즈로는 뭐가 있냐면 이거야. 이거. 얘는 세제곱을 하면 뭐였지?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숫자 확인을 좀 해보고 어딨지? 어딨지? 어디 갔냐? 네, 저게 맞을 거예요. 이거구나. 아,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숫자를 좀 기억을 해둡시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곱해서 간단해지는 거는 이거 루트 2분의 1 더하기랑 루트 2분의 1 빼기 i가 있었고요. 제곱하면 간단해진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i랑 1 빼기 i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얘는 제곱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실수어만 해도 간단해진다. 세 번째,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을 하면 간단해진다. 되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처음 보는 수가 막 갑자기 딱 나왔다. 그럼 그래도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2제곱에서 3제곱에서 4제곱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3제곱에서 4제곱 정도까지를 한번 해보시면 뭔가 간단한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거듭제곱의 계산을 좀 귀찮더라도 좀 해주셔서 나오는 모양을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되니? 좋아요. 요거까지 하면 거듭제곱 이야기는 얼추 다 해봤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자, 뒤로 넘어가세요.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복소수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i가 이제 분리 가능하다 해서 이제 얘가 분리하면 뭐 루트 제곱해서 뭐 2 되는 거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음수 제곱근의 성질에서 요거는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얘들아, 원래 우리가 제곱근 성질로는 뭘 알고 있냐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다를 알고 있어요. 얘는 제한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다고 알고 있을 때만 했어.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알고 있을 때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허수를 다뤄보게 되면 A하고 B가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0보다 작은 것도 다뤄보게 되는 거잖아. 그럼 0보다 작을 때에도 저게 항상 성립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얘는 실제 숫자로 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 숫자로 한번 봐드릴게요. 루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해서 얘네 둘의 곱인 마이너스 6이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 루트 빼기 2는 루트 2i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시면 얘가 루트 6하고 i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는 내려와 보시면 요거는 내려와 보시면 루트 6i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거랑 이게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봐도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같겠죠. 곱하기는 자리 바꿔도 어차피 똑같이 성립할 거니까 뒤에 게 음수여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죠? 둘 다 음수일 때를 한번 보시면 1 곱해서
얘네 둘의 곱인 6이 나오는지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왼쪽 걸 먼저 볼 건데 이거 보시면 얘는 루트 2i고요. 얘는 루트 3i잖아. 곱하시면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얘는 6이고 i가 두 개니까 빼기 i 제곱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와 이 녀석은 다르죠. 그래서 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음수가 됐을 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냐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는데 둘의 결과를 봐봐. 부호만 다르지. 그러니까 루트 ab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는 둘 다 마마일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로 이거 해볼게요. 나누기도 그러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이거잖아. 얘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루트 2분의 루트 빼기 3 한번 그러면 크게 합치면 빼기 2분의 3이 돼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이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먼저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죠. 맞지? i를 떼놓고 요거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맞지? 이거와 요거는 i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지. 맞지? 이거랑 이거 보시면 같네요. 그치? 얘네들은 그냥 같다고 해도 되겠다. 두 번째로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는 마마가 성립했잖아.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틀렸잖아. 그래서 이것도 과연 이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빼기 2분의 빼기 3 하시면 2분의 3 되잖아. 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밑에 거는 이거고 위에 거는 이건데 당연히 날라가고요. 합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이거의 결과와 똑같네? 그죠? 그래서 앞에 거랑 밑에 거랑 위에 게 둘 다 마이너스여도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저거가 이 공식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남았지. 밑에가 음수, 위에가 양수.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아래 것끼리 계산하면은 이거잖아. 빼기 2분의 3. 여기 나와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요거 해보시면 밑에 게 루트 2i. 이게 루트 3이야.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3 하시고 i가 있으니까 i 해서 얘가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i는 어디 있냐면 분모에 있어요. 그렇지? i가 아니라 i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실수화를 하려면 위아래로 i를 곱해야 해요. 위아래로 i를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위에 i인 거야. 빼기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 녀석의 결과와 얘는 빼기 바깥으로 나오면 그냥 루트 2분의 3i잖아. 그래서 둘이 비교해 보시면 둘이 다르지. 둘이 다르죠. 됐니?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 있구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b분의 a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둘의 결과값 비교해봐. 이거하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가 딱 하나 있는데 어떨 때였지?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가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안이 음수인 걸 새로 다루게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저 무리식의 성질이 똑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봤었고 확인해 보니까 안 되는 녀석이 있더라. 곱하기에서는 안 되는 게 누구다? 마마일 때 얼마나 달라?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다음 나누기에서도 언제 안 돼요? 밑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 여기까지 하면 저까지 다 해왔습니다. 할만하신가요? 이제 우리는 뒤에 문제나 슬렁 풀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보자.
할게요. 1번은 둘 다 해보자. 자, 두 개 비교해봐라. 인데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는 실수화를 하시면 분모가 2가 되고 위에는 빼기 2i가 돼서 이렇게 되고요. 얘도 실수화를 하시면 분모가 2가 되고 위에는 2i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는 빼기 i고 얘는 i가 돼요. 아직은 여러분이 다 안 외웠으니까 밑에가 음수일 때가 i고 밑에가 양수일 때가 빼기 i라는 건 아직 안 외웠을 테니까 그냥 이제 뭐 제곱한다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고요. i든지 빼기 i든지 간에 십승을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빼기 i의 십승은 i 십승이랑 똑같아요. i 십승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러니까 얘는 i 제곱이랑 같고요. 얘도 i 제곱이랑 같아서 마이너스 2입니다. 할만하십니다. 뒤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요. 자, 얘는 이거 외우기 쉽죠? 제곱하면은 간단하게 쓴다. 제곱하면 i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곱의 십승으로 변경. 얘도 그러면 제곱의 십승으로 변경. 제곱을 하면 얘는 간단해집니다. 계산해보시면 얘는 i고요. 그래서 i의 10제곱. 얘는 그러면 빼기 i겠죠? 근데 결론은 보니까 앞에 거랑 똑같지. 다음 가자. 2번 가볼게요. 얘는 그 별건 아닌데 여러분 그 헷갈려 하실 것 같으니까 2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2번이요. 루트의 빼기 3, 루트의 빼기 12 더하기 루트 빼기 3, 루트의 3 더하기 루트 빼기 4 분의 루트 빼기 64 더하기 루트 빼기 4 분의 루트 빼기 64 해볼까? 됩니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얘는 안에 것끼리 곱한 게 36인데 마음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했죠.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그럼 얘는 안 튀어나오잖아. 그냥 안에 거 둘에 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맞잖아. 얘는 안 튀어나오지. 그래서 안에 것끼리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루트 하시고 빼기 4하고 64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니? 이게 안에 마이너스도 있고 밖에도 막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러니까 헷갈려 한단 말이지. 그래서 기준을 안에 것끼리 곱한다 라고 기준 잘 잡아주세요. 안에 것끼리 곱한다. 그리고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나중에 계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덜 헷갈리겠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6에다가 요거는 바깥으로 나가면 i가 있을 건데 루트 9니까 3i지.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64는 빼기는 뿔뿔하면 16이잖아. 16이니까 4일 거고 이거 계산은 16인데 빼기 16이죠. 빼기 16은 뭐야? 4i야. 앞에 마이너스 되니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헷갈리고 잘 해보세요. 앞에 튀어나오던 부호랑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호가 헷갈리니까 잘 계산을 해보시고요. 다음 가볼게요. 한 번은 약간 함정 문제 같은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내가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하필 그때 선생님이 문제를 되게 약간 얍삽하게 내서 문제를 얍삽하게 내서 막 뭔가 헷갈리게 막 뭔가 어디 또 막 함정파 놓고 막 이런 문제 내가지고 틀리면 엄청 억울하고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함정에 빠졌구나. 나의 경험이 모자란가 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봐봐. 보시면 그런 거거든요. 1번 보시면 루트에 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딱 써놓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왼쪽이랑 오른쪽이 보니까 루트랑 루트 곱했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안에 것끼리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알아. 뭐였지? 마이너스였잖아. 그래서 아하, 1 빼기 a가 0보다 작고요. a 빼기 4가 0보다 작다 해가지고 a가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1보다 크다 하고 a가 그러면 4보다 작다가 있으니까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 틀리는데 왜 틀리게? 이게 그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언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니? 라기보다는 얘는 이 등식이 성립하니잖아. 맞지?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이지.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은 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데에만 집중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이거 생각을 하시면 틀리게 되는 건데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얘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건 맞는데 마이너스가 아니어도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어차피 이건 0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든 말든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은 같아지죠. 즉 등식이 성립하도록이기 때문에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아지려면 0도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야. 0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1번이고요. 2번 해볼게요. 2번은 이거예요. a 빼기 2의 2 더하기 3.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하, 이제 알았단 말이지. 알았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긴 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녀석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0이 돼도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등호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등호 이렇게 하셔서 둘을 합쳐서 이렇게 하시면 또 틀리는데 문제가 뭘까요? 분모는 0 될 수 없죠. 그렇죠? 분모는 0 될 수 없으니까 분모에는 는 0 된다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봐봐. 한정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빠지기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대한 많은 경험을 좀 해두자. 즉 문제를 많이 풀어두자. 두 번째, 내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서 준비를 잘 해놨어. 그러면 뭔가 문제 내는 사람이 완전 그 전까지 잘 안 나왔던 새로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함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함정에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도 같이 빠지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올라가.
되게 단순합니다. 많이 풀면 실력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4번 해볼게요. 복소수가 이거고요. G바가 G, G2가 G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는데 일단 한 개만 적어볼게. G2라는 녀석은 G1에다가 발을 하고 뒤에 1 더하기 i를 하겠대. 그러면 G3라는 녀석은 또 뭘 하는 거냐면 이 전에 거에다가 발을 하고 뒤에 다시 1 더하기 i를 만들어 주겠대. 이거를 반복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Gn이라는 녀석은 그 전의 녀석을 더하기니까 그 전의 녀석을 발을 한 다음에 1 더하기 i를 뒤에 붙여주겠다 이 말인 거거든. 자,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G100 구해봐라 그리고 1부터 10까지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해보자. 원래 이렇게 우리 그 규칙성 묻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개를 넣어봐서 구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규칙성 묻는 문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살려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해버리지 말고요. 좀 숫자를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G1은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에다가 발을 했으니까 1 빼기 2i잖아. 뒤에 다시 1 더하기 i를 하겠다는 소리잖아. 계산해보시면 얘는 됐냐? 보이시죠? 됐지? 그 다음에 자, 얘는 G2에서 나온 거에다가 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발을 할 거니까 얘는 이대로 일단 적어볼까? 1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1 더하기 i를 하겠다는 소리잖아. 계산하시면 이걸 플러스로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낫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네. 결과를 보니까 그냥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좋아요. 자, 봅시다. 얘는 G4도 한번 해볼게요. G4는 G3의 바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발을 해봐. 그럼 여기 앞에 그냥 숫자를 얘는 그냥 살려서 쓸게. 3에다가 얘가 결론적으로 얘는 2 빼기 i였고 얘는 3 빼기 2i였죠. 여기다가 3 빼기 2i에 발을 하시면 더하기 2i가 될 거고 더하기 1 더하기 i를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 빼기잖아. 플러스가 됐잖아. 플러스 2i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어디가 문제인 거지? 플러스 i잖아. 플러스 1을 했으면 플러스 2i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이거지. 자, 그러면 저거에다가 발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계산하면 됐나? 한 개만 더 해보자. G5는 이거 왜 파냐? 에다가 를 하는 거야. 이거 발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 앞에는 5고 뒤에가 됐니? 자, 실수 파트 발견하시겠죠? 1, 2, 3, 4, 5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 보죠. 그래서 1, 2, 3, 4, 5로 가겠구나를 알 수 있고요. 사수 파트 한번 볼게요. 여기 2 빼기 1, 2 빼기 1, 빼기 1, 2 2랑 빼기 1이 반복이구나. 언제가 2죠? 홀수일 때가 2고요. 짝수일 때가 빼기 1이에요. 됐지?
좋아. 다 했어. 이제 합시다. 지혜 100은 이 숫자 따라가니까 실수 파트는 100에다가 짝수니까 100일이야. 그치? 2번 G1 더하기 G2 더하기 3 더하기 10의 값을 구하라 인 거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자면 얘가 그러면 1 플러스 2i에다가 2 빼기 i 3 플러스 2i 4 빼기 i 이거겠지? 10이면 얘는 10 빼기 i겠지. 됐나? 자 이제 비교. 필수 파트만 봐. 1, 2, 3, 4, 10까지잖아. 1부터 10까지의 합이니까 필수 파트는 55 하고 허수 파트 한번 보시면 이 i가 2까지 해서 5개 있겠죠? 빼기 i가 5개 있겠지. 10까지니까 그죠? 홀수 5개, 짝수 5개니까 이 i 5개 하면 이 i 5개 하면 20의 i 빼기 i 5개 하면 빼기 5i 아니지 10i지. 이렇게 계산하면 됐나요? 사이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걸로 적은 이유가 이 숫자가 변할 때 만약에 이제 얘는 빼기 2랑 빼기를 왔다 갔다여서 그냥 숫자로 보는 게 계산해서 보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는 이거를 합쳐서 계산을 해버리면 뭉뚱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규칙성이 잘 안 보이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만나면은 이거를 다 그냥 계산을 빡빡빡빡 해버리면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띄어서 계산을 좀 보시면 규칙성이 좀 잘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4번까지 하면 규칙성 찾기까지 끝났고요. 콜레복소수의 성질과 진입 판정이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서 잠깐 쉬시죠. 할게요. 저 보시면 콜레복소수의 성질과 진입 판단이 있습니다. 진입 판단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러한 저러저러한 진입 판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곱이 양의 실수냐 뭐 적어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목소수에 대해서 다음 내용들은 항상 실수이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몇 개 정도만 한번 봐봅시다. 몇 개 정도만 보고 가자. 좀 기억하면 좋을 것들 위주로 보시면 제곱이요. 제곱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G가 A 더하기 B야 이래. 그랬을 때 G의 제곱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요. G의 제곱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주어지냐면 양의 실수다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양의 실수라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i는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a가 0이거나 or b가 0이에요. 맞지? a가 0이거나 b가 0인데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양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실수 파트가 양수라는 말이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단 말이야.
이거니까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a가 0이겠어? b가 0이겠어? 하면 어디야? a가 0인 거야. 아니. 잠깐. 아니, 거꾸로. b가 0인 거야. 그치? b가 0이어야 a는 제곱을 해서 0보다 큰 어떤 수일 것이고 b는 0 되니까 이제 이거보다 이게 더 큰 이런 모양이 딱 되는 거죠. 만약에 비슷한데 음의 실수다라고 만약에 나오면 똑같이 a가 0이거나 OR b가 0일 텐데 얘는 음의 실수니까 이게 0보다 작죠? 그러면 a제곱보다 b제곱 쪽이 더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0이겠어? a제곱이 0이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곱해서 양의 실수다, 음의 실수다만 있어도 우리는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양의 실수라고 그러면 b가 0 되겠네. 그죠? 그리고 제곱해서 음의 실수겠네? 그러면 a가 0이구나. 근데 사실 한번 보세요. b가 0이라는 건 제곱해서 양의 실수인데 b가 0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냐면 실수다라는 말이야. 그쵸? b가 0 되면 실수잖아, 지가. 그치? 그래서 제곱해서 양의 실수라는 말은 지가 실수란 소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제곱해서 음의 실수라고 했다는 말은 제곱해서 음의 실수면 a가 0 되니까 a가 0 되면은 쟤는 순허수죠. 그래서 제곱해서 음의 실수다 라는 말은 순허수다 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제곱을 한 녀석의 이제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그 녀석이 과연 그러면 제곱해서 양의 실수면 실수고요. 제곱해서 음의 실수면 순허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이걸 바로 풀어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녀석들은 보통 복잡하게 준단 말이에요. A도 이제 막 10으로 써주고 B도 막 10, X가 막 적힌 10 같은 걸로 쓰면 헷갈려요. 헷갈리면은 막 이거 막 다 풀어가지고 제곱 이거 막 전개해가지고 이거 계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것들이 나머지들은 뭐 굳이 싶은 것들이 꽤 있어서 나머지들은 문제에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합하고 곱하고 저거 해서 분의 1 분의 1 하는 거라 저것도 굳이 싶긴 해서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문제에서 판단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또 5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1번 알파랑 알파가 같으면 알파는 실수이냐? 발을 해도 같다는 말은 뒤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도 같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수인 게 맞아요. 두 번째로 알파랑 베타바가 같으면 우리 그러면 켤레란 소리죠? 켤레 관계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는 모두 실수이냐 하면 맞지. 아까 켤레끼리는 합곱이 모두 실수라고 했죠? 3번 가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냐? 이거는 실수에선 통했던 성질이지. 실수에선 통했던 성질인데 복소수로 넘어오면 통하진 않습니다. 실수에서 통했던 이유가 뭐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두 개 더해서 0이라는 말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였는데 허수가 들어가는 순간 제곱해서 음수인 게 당연히 성립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 잡아보면 되게 쉬워요. 알파는 그냥 1 같은 거 해버리고 베타는 그냥 I 같은 거 해버리면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0 되면서도 둘은 둘 다 0이 아닌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4번 가볼게요. 알파가 베타가일 때 서로 켤레이면 켤레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 둘 다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이다 라는 것인데 얘는 보시면 뭐 간단해요. 알파 베타가 0이라는 말은 켤레 2개 곱해서 0 됐다는 말이잖아. 켤레 2개 곱하면 우리가 알파가 A 더하기 BI라고 하시면
둘의 켤레를 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된다 했지.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i라고 잡았을 때 a랑 b는 실수로 잡는단 말이지. 제곱인데 둘 다 실수면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a랑 b가 둘 다 0이니까 둘 다 0 되면 알파는 0 되겠죠. 당연히 베타도 0이지. 5번으로 넘어가시면 베타가 알파가 베타가 알파가 똑같아요. 둘이 클레라는 말이고요. 알파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아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면 순허수냐. 보세요. 켤레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요? 왜냐면 켤레 두 개를 곱하면 그 허수 파트 부호 다른 것들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실수 부분은 남잖아. 얘가 만약에 a 더하기 bi라고 하면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를 더하면 2a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이라는 말은 a가 0이라는 소리지. a가 0인데 실수 파트가 0인데 그 알파 자체는 0이 아니라는 말은 허수 파트는 살아있다는 소리지. 실수 파트는 0인데 허수 파트는 살아있으니까 순허수다 하면 맞는 말인 거지. 이해가 되니?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 중에 좀 봐야 될 거 한 두 개 정도만 한번 봅시다. 별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거 복소수 파트로 오면 이게 성립할까? 복소수 파트로 오면 두 개 곱해서 여기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가 성립할까요? 복소수 파트에서 약간 우리 실수에서 당연히 성립했던 것들이 복소수로 넘어오니까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 파트로 넘어오면 두 개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가 성립할까는 한번 보시면 얘가 이래요. 알파를 a 더하기 b라고 해봐. bi라고 해봐. 베타를 c 더하기 di라고 해봐. 이게 0이라는 말은 ac-bd가 더하기 ad 더하기 bc야. 여기지? 그래서 ac 빼기 bd가 0이고 ad 더하기 bc가 0인 거야.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죠? 여기에서 뭘 곱할 거냐면 위에다가 c를 곱하고요. 위에다가 d를 곱하고요. 밑에다가 c를 곱할 거예요. 위에다가 d를 곱하시면 acd 더 빼기 d를 곱했으니까 bd 제곱이지. 밑에다가 c를 곱하시면 acd 더하기 bc 제곱이죠. 됐니? 두 개 연립 한번 해보시면 빼잖아. 그러면 이게 빼기 b 따라오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그래서 요게 일단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어디 있냐?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위에다가 c를 곱하고 밑에다가 d를 곱해봐. 그럼 위에다가 c를 곱하면 밑에다가 d를 곱하면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개는 얘들은 다 실수란 말이야. 그치? A, B, C, D는 다 실수기 때문에 곱해서 0 나오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가 성립해. 그리고 얘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가 성립해. 맞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0이거나 또는 0이 아니거나. 맞죠? 그럼 봐봐.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0이면 얘네 둘은 0이 아니어도 돼. 맞지? 그러니까 얘가 0일 때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또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0이 아닐 때가 있을 건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0이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되고 이게 0이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돼.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돼.
맞니? 그리고 얘는 실수기 때문에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0이 되려면 C가 0이고 D가 0이에요. 자, 가운데 지금 OR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C가 0이고 D가 0이거나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되는 거야. C가 0이고 D가 0이라는 말은 저 베타가 0이라는 소리고, 그리고 얘는 알파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이거 알파 베타에서 는 0이다를 풀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가 나오죠. 되니 이게 복소수 단위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복소수가 곱해져서 0 되더라도 각각은 0이구나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되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간혹가다 그거를 복소수 상등에서 우리가 이거 해볼 때가 이거 아까 했잖아. 이렇게 가내면 이렇게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간혹가다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허수인 거야. I 파트가 허수 파트가 살아있다. 지가 만약에 허수라면 저게 성립할까 하는 걸 물어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랬어. 이렇게 됐을 때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다를 똑같이 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때가 간혹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A하고 B, C, D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X 더하기 YI라고 할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YI고요. C 더하기 D의 X 더하기 YI잖아. 그래서 왼쪽 거 이제 정리해 보시면 A 더하기 DX 더하기 BYI고요. 얘가 C 더하기 DX 더하기 DYI. 자, 둘이 같으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 필수 파트끼리 같고 허수 파트끼리 같아야 돼. 그러면은 A 더하기 BX가 C 더하기 DX랑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BY가 EY랑 같아야 돼. 자,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A 빼기 C에 더하기 B 빼기 D의 X가 는 0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B 빼기 D의 Y가 0 나와야 돼. 그렇지? 이거에서 우리는 얘가 0이거나 OR 얘가 0이다를 할 수 있지. 근데 아까 여기서 G는 허수라고 했단 말이야. G가 허수라는 말은 허수 파트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Y는 0이 아니라는 소리거든. Y가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니야. 그러면 B 빼기 D가 0 돼야 돼요. 즉 B는 D야. 맞지? B 빼기 D가 0 되면 얘가 0 되지. 그러면 A가 C야. 됐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뭐야? I 했을 때도 허수끼리 갖고 실수끼리 갖다가 가능하고요. 이게 허수라는 것만 확실하면 다른 어떤 복소수로 이렇게 하셔도 이것끼리 갖고 이것끼리 갖다 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를 굳이 풀어 헤쳐가지고 다 허수 파트 실수 파트에서 왼쪽 오른쪽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복소수인데 실수만 아니면 돼. 실수만 아니면, 얘가 실수만 아니면 허수 파트가 살아있기만 하면 이렇게 복소수 상등하듯이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복소수 파트에서 조금 봐줘야 할 성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로 하면 얼추 진입 판정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다 해봤으니까 우리는 저것까지 진도를 한번 잘
아니야 저 숙제를 한번 잘 풀어와 보시고요. 숙제는 저거로 할까요? 다음 시간에 언제지? 우리 월요일인가? 아니다 토요일이죠. 그러면은 저 고양이 토끼 나머지 80문제를 할까? 여러분 이제 밀린 거 없어졌잖아요. 너 밀린 거 없어졌잖아. 그쵸? 그리고 보면 복소수가 보면 문제가 몇 개 없어. 얘 봐봐. 마플 먹어서 봐봐. 문제가 몇 개 없다니까? 많아요. 문제가 너무 없어. 많아요. 근데 초록색도 한 장밖에 없고요. 얘 봐봐. 파란색 한 장에 빨간색 이거 한쪽밖에 없네. 다 똑같잖아요. 어디서?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그죠? 아니 아니. 그러면 이제 토끼를 80문제 해도 괜찮겠지. 그치? 어차피 40이나 80이나 그죠?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토끼 네? 야 여러분이 이거 토끼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별로 안 어렵지?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냥 쏙쏙했잖아. 진짜 너무 어렵다. 80 정도 할 수 있을 것 한 같아. 8시간 걸렸어요 40문제. 뻥치고 있네. 뻥치지 마. 진짜인데? 5개 풀 때 1시간 걸렸다고? 네. 세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40개를 했으면 좋겠다. 40개를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푼다? 40개 하면 이게 근데 나머지 80개가 저거까지죠. 어디까지지? 복소수 안 들어가는 저거 아닐까? 그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잖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80문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지? 인수분해. 그리고 복소수가 뒤에 있지. 인수분해랑 복소수랑. 인수분해 복소수에서 뒤에 거 한다. 80문제. 그러면 타협해서 60문제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어때? 40문제랑 80문제 타협해서 60문제 하자. 요 정도 괜찮아요? 괜찮죠? 불편한데 진짜. 50문제 어때요? 아니, 50문제 너무 깔끔하다.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 봐봐. 니네가 40문제를 하잖아. 그럼 아직 나머지 정리가 또 40문제가 또 남는 거야. 그치? 그거 언제 나머지 정리 또 40문제를 또 해가지고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죠? 이게 좀 따라와야지. 그래서 한 60문제 할까요? 이 정도는 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40, 요번에 60 해가지고 100번까지 풀어오면 되겠다. 토끼 100번까지. 괜찮죠? 요거 토끼 100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지아도 그 지난번에 숙제 못한 거 이제 다 따라 붙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 고민이네요. 그 제가 문제를 좀 뽑아봤는데 여러분 그것도 연습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다. 모르는 문제 질문은 뭐 질문은 토요일날 하지 뭐. 어차피 뭐그 100개 채워가지고 질문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오늘 배운 거 한번 연습해보자. 혹시 그 인수분해하는 거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걸 예를 들어 줄게요. 이거를 원래 그냥 인수분해하려면 정수 단위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무리수 단위로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 단위로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무리수 단위로 쪼개버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